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 이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이며 현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 이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과 2019년 10월 1일 제216개 제2차 정례시 구정질문을 통해 영등포구 인사원칙에 대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번에도 서기관을 구자체 승진을 통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고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려고 노력하시는 최은일 구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는 그동안 통행에 불편함이 많았던 영중로가 깨끗하고 활기 넘치는 길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등포 쪽방촌 개발 계획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경인노변 도시재생 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향후 영등포역 구면부 개발을 통해 영등포역이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꼭 해결되어야 할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수의계약 제도의 문제점. 둘째,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와 대책. 셋째,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의계약 제도 관련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제도 현황과 문제점. 영등포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운영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업체당 올해는 5건이고 내년부터는 관내 7건, 관외 5건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올 2020년에는 관내 기업의 수주 여건 향상을 통해 매출 증대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수의계약 금액을 1,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다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여성, 장애인, 자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의계약 기준액을 3천만원으로 할 것을 제언합니다. 2019년 10월 기준 348건의 공사 계약 중 수의계약 건수는 231건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용역의 경우에는 총 365건 중 305건, 즉 84%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등포구가 발주한 공사나 용역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수의계약을 둘러싼 온갖 잡음이 그칠 줄 모르게 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행정불신과 반목 및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임의의 특정인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시행령 제26조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시행령 제27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기타 개발법령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입니다. 지방계약법령은 단일 견적에 의한 계약 추진이 상례화되어 있는 실무 현실을 반영하여 일정한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개선되고는 있지만 수의계약의 문제점은 결국 제도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도의 강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이유 중 하나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간행 및 임의 분할 계약, 분리 발주, 일반 경쟁 입자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프로그램, 계약 현황 조회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 건수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 본청 기준 9회까지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분리 발주 등 우리 수의계약 체결 방지 및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소액 수의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 지원 효과와 입찰 단계가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관내 수의계약 업체의 수주율이 낮아진 데 따른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 개선의 목적이 관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생하는 정의로운 시장 경제 조성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 담당자 연수를 통한 전문성, 청렴의식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령의 재개정사항 담당자 물품 청렴도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별도 계획에 어거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동 킥보드 안전대책. 다음으로 전동 킥보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원은 11월 20일 제227회 제2차 정례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행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원은 개인행 이동수단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안전상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 중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급증해 작년에만 899건으로 3년 만에 18배가 됐고 올해는 상반기 사고수가 이미 작년 전체 사고수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민원도 지난해 981건에서 올해 벌써 237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의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실정입니다. 12월 10일부터는 규제가 더 완화돼 만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고 헬멧을 안 썼을 때 내는 범칙금도 없어집니다. 황당한 법 개정이라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15개 공유 킥보드 업체에 만 18살 이상에게만 킥보드를 대여토록 요청하였습니다. 국회도 12월 9일 도로교통법안을 재개정해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부터 시행됩니다. 국회와 정부 모두 킥보드 안전 문제에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환경보호 및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본 기기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교통 체증 문제나 공공교통수단의 확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실제로 이용자 중 일부는 단거리 이동 및 출퇴근 대중교통 연계수단의 용도로 기기를 활용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기사의 이동수단으로서 업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장단점이 있는 킥보드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5월 16일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울시 은평구, 광진구, 동작구는 2020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마련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 추진 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문제 해결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의원 발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정진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 마련에 일조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둘째, 보상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국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9월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1월부터 각 구청들이 전동 킥보드를 견인할 수 있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조례가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가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사랑상품권으로 불리우는 지역화폐 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올 6월 12일 제222회 제1차 정례에서 지방행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는 고조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는 영등포 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19년 발행 목표액 200억 원에서 추가 1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을 제외한 구비 예산 부담금 2억 원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제222회 제1차 정례에서 지역화폐와 관련 두 가지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2020년 반장 보상금 예산 관련입니다. 1억 9,600만 원의 반장 보상금이 지역화폐로 어떻게 지급이 되었으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기회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당부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반 조직이 활성화되고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적용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내 입점 업종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품목인 탓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현금 결제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시장 이용 고객이 대부분 연세가 있는 분들이다 보니 지역화폐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구 집행부에서는 지역화폐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임을 유념하시고 고령층에 대한 배려 등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할인 보증금은 13억 3천만원, 구비 4억 원인 17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 내년 2021년 할인 보증금은 26억 6천만원, 구비 8억 원인 34억 6천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 2020년 대비 13억 3천만원, 구비 4억 원인 17억 3천만원이 정액된 것입니다. 할인 보증금은 2021년 발행 목표액 400억 원의 7% 할인율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7% 할인율인 34억 6천만 원을 예산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34억 6천만 원의 지역화폐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구매하는 수요자는 7% 할인을 받으니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이는 세금으로 보충되는 것입니다. 화폐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재정 부담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목적에 대해 본 의원도 동의한 바가 있고 지금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실 또한 국민이 분명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화폐는 2012년 9월 첫 유통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영국의 브리스톨 파운드나 2004년 첫 발행돼 15년 이상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아톰 동화처럼 오랫동안 사랑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발적인 방식이 될 수 있도록 할인 캐시백이 끊기더라도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여러 제언과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집행부의 행정과 정책 및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이 자리에서 다짐해 보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개혁에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1월부터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의 편중 방지 및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위해 수의계약 금액 상한액을 기존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건수를 업체별로 5건 이하로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초부터는 수의계약 금액을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계약 건수는 업체별 5건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는 2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상황 조정을 요청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계약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계약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제도 개선 시행으로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 등 편중 현상이 완화되었고 공정성은 개선되었으나 계약업체 계약 비율이 35.5%로 관내업체 64.5%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는 25개 자치구 공동현상이나 저희가 관내업체 계약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여 이에 2021년도에는 관내기업 수의계약 제한 건수는 5건에서 7건으로 상향함으로써
특정 업체의 편중 계약을 방지하고 관내 업체의 계약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투명한 공개 시스템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국 계약 체결 현황은 구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투명행정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연중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와 개찰 결과, 계약 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제공되고 있고 소액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계약명과 도급업체, 발급 부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개 시스템 운영 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카페에 관련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등포 사랑상품권의 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은 할인보전금 7%, 운용비용 1.65%로 구성되며 이 중 할인보전금 5%와 운영비용 전액은 11호, 할인보전금 중 2%는 구비로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21년도 발행 규모인 400억 원에 필요한 총 예산은 할인보전금 7%와 운영비용 1.65%를 합한 34억 6천만 원으로 이중 구비는 할인보전금 2%에 해당되는 8억 원이 수요되며 나머지 26억 6천만 원은 전액 11호 지원됩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지역 카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에 실시한 영등포구 지역 카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 자료에 지역 카페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 상품권이 판매액 대비 소비 가치를 유발하는 효과인 부가가치의 비율은 112.54%로 조사되었습니다. 기타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수수료 경감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무형의 편익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카드는 매출액 대비 1.5에서 1.6%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지역 카페는 결제 수수료 부담이 없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매출 증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년도 발행 목표인 4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6억 2천만 원의 수수료 절감과 더불어 50억 원의 추가 매출 증대 효과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경영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용자에게는 7%의 할인율 적용을 통한 구매력 확대로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업 취지에 따라 금년 상반기에 연 1억 2천만 원 상당의 반장 보상금을 지역 카페로 제공함으로써 사용 초기 사업 활성화 및 구민 대상 홍보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이후 영등포 사랑 상품권 판매가 활성화되어 발행액 모두 한 달 만에 판매가 완료되어 지역 주민에게 사랑을 받는 화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용처가 부족하고 노점 등 지역 화폐 가맹이 어려운 전통시장에서는 이용에 다소간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 내 가맹률은 24.7%로 일반 지역 가맹률 44% 대비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전통시장 집중 가맹 사업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가맹률을 높이고 기타 전통시장 이용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방식인 영등포 사랑 상품권의 특성상 어르신 계층의 이용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상품권, 전용 콜센터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선으로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현재 계약 인증 방식을 3단계에서 1단계로 단순화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향후 수행기관인 결제진흥원을 통해 어르신의 이용 편익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지역카페 발행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